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박스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즐거운 일정을 여러분 보내고 계신가요? 네, 저는 즐거운 일정을 보내고, 네, 이렇게 또, 카메라 앞에 있습니다. 네, 오늘은요, 여러분과,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박스맘은 이렇게 시작됐다. 네, 이런 제목을 가지고서 여러분과 한번 제 이야기를 한번 할까 합니다. 어, 지금 어떻게 보면 과거로 돌아가는데요. 7년 전에 저로 이제 돌아갈 거예요. 7년 전에 제가 어떤 상황이 상황과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그 아들 토끼는 28개월 때, 또 방바닥만 이렇게 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을 만지작거리고, 방바닥 긁고, 그리고 손을 보고 이렇게 씩씩 웃고, 그리고 정말 결정적인 거는 아무런 사람과 사물, 아무것도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왜 관심이 없지? 그리고 자기 자랑도 안 하고 정말 그 다른 친구들이랑 다른 토끼들이랑 보면 정말 이렇게 확연하게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또 말도 느리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일단 좀 그때 마침 저희 그 같은 조리원 그 아이가 3명 있는 조리원 동기 언니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언니분께서 저희 집에 왔을 때 저희 아들 토끼를 보고서 빨리 좀 병원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조금 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 언니 말을 무시를 못하는 게 또 그 언니는 아이가 셋이었고 셋째를 출산했고 그 다음에 육아 쪽에서는 또 베테랑이었기 때문에 제가 저희 아빠랑 같이 갔었던 것 같아요. 애기 아빠랑. 그래서 이제 분당 서울대에서 대기를 6개월 하고 그리고 이제 검사를 했는데 생각보다 선생님께서 높은 자폐 쪽으로는 높은 점수를 아이가 가졌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 지켜는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때 아이가 저희 아들 토끼가 3살, 딸 토끼가 2살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하고 상담을 나오면서 정말 뭐 발달 장애, 자폐 이제 이런 용어에 이제 처음 듣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무언가 좀 어떤 좀 낙인이 찍힌 듯한 느낌, 이런 장애 뭐 이런 말에 좀 되게 크게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결과를 저 혼자 보러 간 거라서, 어,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오는 길에 그때 마침 갑자기 소나기인가 비가 갑자기 내려서 그 말을 듣고 나오는데 정말 그 하늘에 내리는 그 비처럼 제 마음에도 정말 비가 그때 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제가 한 3달 가까이 아들만 보면 울었던 것 같아요. 자는 모습, 그 다음에 생활의 순간순간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났었던 것 같아요. 어떡하나. 이제 나는 어떡하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그리고 또, 몇 개월이 지난 후에는 또 선생님이 또 설득을 또 해주시고, 장애 판정을 좀 빨리 받는 게 어떻겠냐라는 어떤 뭐 지자체 혜택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이 복지카드가 나오면 그거에 따른, 어떤, 음, 혜택을 좀 최대한 좀 받아라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 후에 좀 그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도 그 전에 한번 쫓겨났었어요. 그래서 통합 어린이집을 알아봐서 통합 어린이집으로 또 아이를 또 옮겼고요.
그러고 나서 정말 그 겨울에 신는 어구부츠 있잖아요. 어구부츠가 정말 이렇게 밑바닥이 헤어지는지도 모르고 찢어지는지도 모르고 3년 동안을 똑같은 옷에 똑같은 차림에 어, 아이를 업고 버스 타고 다니면서 그 치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치료를 많이 했죠. 뭐 언어나 인지, 그 다음에 뭐 감각, 동압, 뭐 놀이 치료, 뭐 ABA, 뭐 정말 수많은 치료를 했는데 뭐 경제적으로도 또 부담이었지만 정말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하면 아이가 일반화 될 줄 알았어요. 보통 이제 우리 친구들처럼. 근데 그건 정말 제가 가지는 큰 착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애가, 쉽게 나아지는 게 아니구나. 장애랑 그런 거구나. 라는 거를 그때 이제 제가 조금씩 알게 되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한편으로는 정말 아들이 너무 미웠어요. 그리고 또 제 자신한테 미웠던 게 제가 아들을 아프게 낳아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근데 너무 또 제 자신을 자책 모드로 가다 보면 아이랑 생활을 해야 되고 가정을 꾸려야 되는 입장에서 너무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도 좀 자기 자신을 빨리 추스리고 앞을 바라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뭐 우울증이나 아니면은 그런 좀 힘든 상황에서는 저희 앞에 현관에 그 비상구에 이렇게 문이 있어서 이렇게 달려가는 이미지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제가 정신과 치료를 한참 받았을 때 선생님한테 그랬던 것 같아요. 저 비상구 쪽으로 나만 나가고 싶다고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3년 넘게 약을 먹다 보니까 또 사람이 또 이렇게 번아웃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약이 더 이상을 또 나를 감당하기는 쉽지 않구나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에 뭘 좀 배워볼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때 마침 아이 머리가 되게 덥수룩했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엄마인 제가 느끼기에 아이도 아픈데 머리나 어떤 이 옷차림까지 너무 이쁜 모습이 아니면 더 눈에 튀잖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너무 좀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미용실에 갔는데 당연히 또 쫓겨났죠. 가만히 있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단시간에 자격증을 이제 취득을 하고 또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아이를 이제 머리를 깎아주고 그리고 또 미용 봉사를 그때쯤 제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우울증 약을 끊으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미용 봉사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나이 이제 40에 40에 그 미용을 배웠다 그러면은 저는 5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서 시험을 보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목표가 확실했고 봉사를 좀 하고 싶은 마음도 강했고 또 아들 머리를 자르는데 기본은 또 알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좀 도전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정말 제 인생에 깜빡이 없이 아들의 어떤 장애 소식을 좀 들었는데요. 어, 그럴 때 너무 많이 좀 속상했고 그리고 지금 사실 솔직히 이 순간순간에도 긴장을 하면서 아들을 관찰을 해요. 뭐 뭔가 불편한 게 없나. 내가 부족함이 없이 좀 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명확한 말을 못하는 상태니까요. 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고 좀 마음이 튼튼해지는 작업. 엄마가 저 자신 또한 그렇고 내가 어떤 그런 감정에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내 심지를 좀 굳게 가지면서 우리 아이를 지켜내고 케어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좀 남의 시선이 되게 좀 많이 민감했었어요. 나 쳐다보면 어떡하지? 라는. 그래서 선글라스를 좀 많이 사서 끼고 다닌 적이 있어요. 음, 다음 영상을 통해서 제가 왜 선글라스를 낄 수밖에 없었는지, 메이크업이라든지 어떤 선글라스 부분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 또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그러면서, 제가 조금씩 극복을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박스맘은 그래서 이렇게 깜빡이 없이 아들 토끼가 저를 좀 박스맘으로 만들어준 것 같아서 지금은 또 감사하고 그러고 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또 즐기라고. 네, 최대한 아이하고 같이 살아가는 또 인생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보면 잘 때 보면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정말 천사예요. 네, 네, 천사라는 걸 또 느끼고 또 밝게 웃는 모습 보면 정말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네, 각자 아이들이.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까지 네 여기까지 또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여러분 검색창에 박스맘을 치시면 다양한 박스맘의 또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거든요. 네, 구독, 좋아요, 알림 네,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박스맘을 여러분께서 만나셔서 너무 좀 행복해. 나 위안이 좀 되는 것 같아. 라고 조금이라도 정말 이렇게 느끼신다면 저는 그걸로 됐어요. 네. 저도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행복하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또 건강하시고 건강 꼭 또 챙기시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을 통해서 또 박스맘이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